일단 첫 번째로는 칼로 스카르파가 한 카스텔베키오라는 뮤지엄에 대해서 일단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스카르파라고도 하고 스칼파라고, 저는 일단 스카르파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먼저 스튜미 첫 번째로 이 복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칼로 스카르파의 작품은 역사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건축 요소와 짜맞춤으로써 매료시킨다. 해석으로서의 복원의 기본 원리가 명명되기 전에 카스텔베키오의 뮤지엄에 의해 그의 방식은 상세히 제시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프로젝트가 해석으로서의 복원의 가장 첫 번째가 되고,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다음 보시면 이제 간단한 연역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바우차이트를 보시면 1354 년부터 56 년까지 처음 이제 만들어졌고, 1802 년부터 6 년까지 프랑스 군에서 추가적으로 또 건물이 지어지게 되고, 1923 년에 한번 리노베이션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7 년부터 75 년까지 스카르파에 의해서 리컨스트럭션이 되게 됩니다. 면적은 9,700 제곱미터이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는 바우코스트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로나라는 도시에 있는 위치인데, 베로나가 밀라노랑 그리고 베니스 사이에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카스텔베키오 지금 뮤지엄에 있는 위치는 지금 이쪽 위치에 놓여져 있고, 여기 북쪽으로는 이제 아디제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쪽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중앙역은 이쪽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바우사이트 말했듯이 1354 년부터 1356 년까지 칸그란데 2 세에 의해서 구축되었다고 되어 있고, 이때 구축이 되면서 이전에 12세기에 만들어진 이제 도시벽과 같이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이 카스텔베키오가 있는 위치이고, 이제 그전에 나와 있던 도시 축성이 이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확장되면서 나타난 도시 축성이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76년 지금 토레 델 마스티오의 아 일단 이거 먼저 말고 다른 거부터 일단 설명드릴 텐데, 어 이 칸그란데 2 세가 이 도시를 축성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졌냐면, 이 베로나 시민군에 의한 반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도시 이 카스텔베키오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 칸그란데 2세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도시 내부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서 이런 도시 축성에 따라서 이런 요새와 같은 어 주거 공간과 포함한 어 카스텔베키오라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태를 보시면 어 지금 방향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런 높은 벽들이 남쪽과 동쪽으로 전부 다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탑들도 전부 다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 시민 반란군에 대한 방어의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거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카스텔베키오 다리 또한 이때 당시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탈출을 위한 탈출 통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로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 또한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다리가 1945 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에 의해서 한번 파괴되었다고 또 되어 있고, 그 후에 1949 년에 시작되어서 2년 후에 다시 한번 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이 카스텔베키오라는 다리가. 그리고
이 지금 도시 축성 이 도시 이 카세베큐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 외곽 쪽에 해자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가 이제 중세 도시를 강화하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이런 지금 회랑이 들어가 있고 이런 이런 탑들과 이런 성벽들이 놓여져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그리고 1797 년에 처음 나폴레옹 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고 이때 시민들이 한번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때 산 마르티노라는 교회가 철거되었고 그리고 19 세기 중반에 다시 한번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1802 년부터 1806 년까지 프랑스 군대는 막사로 사용하면서 북쪽과 동쪽에 L자형 마우리게를 건설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이 바울이 이 막사로 사용했던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계속 그 도시 축성과 그리고 카스텔베큐가 이제 만들어진 시기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출처가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제 이슈라는 곳에서 중국인이 만들었던 리서치 자료인데 여기서 보시면 제 첫 번째 페이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고 이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보시면 이게 기존에 있던 도시 축성이고 이제 새로 지어진 레지아랑 그리고 탑 그리고 이 성벽들 그 후에 이제 1800 년도에 지어진 이 아까 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네 1923 년에 이 박물관 소장 안토니오 아베바라는 사람의 주도 아래서 카스텔베큐가 새로운 박물관으로 계획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 지역 건축가인 페르디난도 포를라티에 의해서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건축가는 인면을 완전히 새로 뜯어 고쳤는데 이제 첫 번째 보시는 페이지가 어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군대가 주둔하면서 지어졌던 혀 모습이고 이제 후에 이제 이 페르디난도 폴라티가 새로 인면을 만들게 된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었던 뭐 이런 창이나 문들이 참 15 세기와 16 세기에 어 훼손된 궁전에서 나왔던 창문과 이런 포탈들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이때 다시 재사용되었다고 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폴레옹 군에 의해 철거된 탑은 다시 이 시대에 재건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튜브는 다음과 같이 또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의 에어슈타인리히의 디시퉁을 통해 슈페트고티셰한 파사드와 르네상스 파사드가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고대 고딕 양식의 파사드랑 르네상스가 이때 어 이 아베바 주도 아래 리노베이션 되었던 이 시기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는 토넨 게볼베라고 아주 둥근 원통으로 된 아치 형태의 지붕이 17 세기와 18 세기 장식품을 모방한 목재 빔과 우물 천장으로 바뀌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아베바는 이 당시에 이제 19 세기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박물관 정시 방법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7 년부터 이제 새로운 박물관 관리인인 마그나토에 의해서 칼로 스칼파가 다시 재설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이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전에 이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면이 이제 7 개의 전시실 지금 보시면 이쪽 7 개의 전시실이 보이는데 이쪽에 나와 있던 이제 인면에서
세 개 그 가운데 하나가 있는 대칭적인 형태가 처음에 되어 있었는데 스카르파는 이전에 26번 보시면 이제 기존의 이제 메인 엔트랜스인데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대칭을 제거하였고 그리고 창문과 이제 볼륨을 통해서 새로운 리듬을 부여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메인 입구를 두게 됨으로써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연결되는 이런 어 전시실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카스텔베키오 내부 안에서의 어떤 전형적인 직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원을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제 이 성 밖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이쪽으로 되어 있고 이쪽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 그다음 이런 정원을 둘러서 이쪽 메인 엔트리스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런 정원을 다시 재설계하면서 군데군데 이제 수공간을 다시 배치를 또 하였고 이쪽 보시면 분수와 이쪽 또한 또 분수를 볼 수 있고 어 이런 수공간을 사용하는 것도 한 이제 칼로 스카르파의 건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쪽 왼쪽 파사드의 발굴 과정에서 새로운 이전에 있던 포르타 델 모르비오라는 포탈이 발견되게 되는데 이쪽을 이쪽을 통해서 이 포르탈 델 모비오를 통해서 오른쪽에는 막사와 그리고 탑 그리고 레지아를 연결하는 통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음 이런 이제 내부와 외부의 이런 상호 관통을 통해서 디자인 요소로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새로 만들어진 사셀룸이라는 조그마한 음 예배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 이런 예배당 인면 파사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석회석 모자이크를 통해서 사용하였고 이제 튀어나온 볼륨은 비대칭성을 또 더 강조를 하여 더 비대칭성을 더 나타내고 이제 이 기존에 있던 아치 아래에 밀려난 스케일은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비대칭성을 또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게 새로운 입구 이것 또한 이제 내부에서 외부로 관통하는 이 벽들을 볼 수 있고 이것도 아까 말했던 내부와 외부의 뭐 상호 관통에 대한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그 오른쪽 사진에서 비대칭성이 네.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대칭성은 이제 잠시 여기서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정면에 보이시는 이 정면 파사드에서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가운데 부분인데 이런 이 볼륨들을 넣으면서 이제 정면으로 봤을 때 비대칭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쪽 왼쪽의 볼륨을 보시면 지금 좀 다른 왼쪽과 오른쪽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비대칭성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네. 네. 그리고 스카르파가 말하기를 이 카스텔베크에서의 모든 것이 가짜였다. 부자연스러운 대칭을 깨기 위해 특정 수집값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고딕은 그것을 필요로 했고 특히 베네치아 고딕은 그리 대칭적이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치 이제 베네치아 고딕이 좀 그리 대칭적이지 않다. 그런 이런 말에서 이 비대칭성을 어느 정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문과 이전 입구를 그대로 보존을 하였고, 그리고 아케이드 뒤로 모던한 스틸 프레임에 창을 두어서 가장 앞쪽의 아치 파사드와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기존에 남아있던 아치는 전부 아치와 창호들은 전부 다 남아 있고, 아치의 형태의 이 뚫린 개구부들은 남아 있고, 그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스틸 프레임으로 된 창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제 내부에서 보시게 되면 이 바깥쪽에 있는 이런 형태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내부에 추가적으로 창과 프레임을 설치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쪽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도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내부와 외부의 상호 관통에 관한 얘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새로 발굴된, 아까 포르타 델 모르비오가 발견된 어 사진인데, 이쪽이 지금 포르타 델 모비오이고, 그리고 이쪽을 발굴 과정에서 이제 나폴레옹 시대에 지어진 계단과, 그리고 오래 계단과 오래된 성벽을 직접 연결된 막사의 서쪽축, 이 전체 막사의 서쪽축을 이쪽에 나타낸 거, 서쪽축을 전부 다 철거를 하였고, 음 네. 지금 사진 보시면 그전에 철거되기 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층으로 전체가 잘린 장면에서 잘린 정면에서 이제 반 오픈된 공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천장 지붕을 보시면 테라코타 기와로 된 지붕이 잘려져 나갔고, 이제 그 아래 스카르파는 구리판으로 된 지붕으로 새로 받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1 층에서 보시는 거, 아까 이 포르탈 데 모비오를 통해서 이쪽 막사와, 그리고 왼쪽에 있는 탑과, 그리고 레지아를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되었고, 그리고 동선의 이 전체 뮤지엄에 대한 동선의 순환을 위해서 어 레지아 레지아 위에 위층으로 돌아가는 길을 계획을 하였는데, 이것을 위해서 성벽을 통한 콘크리트 샤프트를 설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콘크리트 샤프트를 어디 위치를 말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딱히 이 책에서 말하는 위치가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포르탈 데 모비오 바로 위쪽에 있는 위치인데, 이 전체가 지금 콘크리트 샤프트를 나타낸 거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설치 아 과정에서 죄송한데 제 생각에 샤프트는 저기 오른쪽 아래 사진 보면은 네. 계단 있잖아요, 거기. 네. 그 부분이 이제 지상에서부터 여기 여기 올라올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계단은 지금 내려가는 동선이 아니라, 이 지금 동선을 가까이 보기 위한 딱 여기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 동선이. 아 그런가요? 예. 그래 가지고 저도 처음에 이걸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걸 동선을 위한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 연결 통로를 위한 그 샤프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 가지고 지금 요쪽이 아니까 성벽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설치 과정에서 생겨난 목재된 거푸집을 그대로 남겨 두어서 자연석 성벽과 대조를 통해 부서짐을 강조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에서 다시 보시게 되면 어 이쪽에 있는 이런 조그마한 계단이 지금 요쪽에 나타나 있는 이쪽 계단이고, 여기 이제 다리가 볼 수 있고, 음 그리고 이 공간을 이 책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음
이 공간이 이제 스칼리거리 시대 아까 처음에 만들어진 이 시대 이 시대와 그리고 나폴레옹 막사에서 12 세기 성벽까지 연속적인 전환을 표현한다고 되어 있고, 현대적인 강철과 다르게 처리된 콘크리트 및 목재는 역사적인 돌과 벽돌로 된 벽을 서로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특성에 얽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 성벽에 보시면 이전에 남아 있던 이 막사와 붙어 있던 어 인면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이 원래 이쪽 부분에 해자가 있었는데 이 해자를 통해서 이제 스칼리거리 시대의 어 흔적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동쪽 파사드에서도 유사한 방법을 이와 같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어 이제 이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북동쪽에 붙어 있던 이제 막사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였고, 이제 궁극적으로 전시실에 자연 조명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오픈된 이런 뚫려 있는 인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스카르파는 내부 공간을 완전히 재설계하였다고 하고, 이제 역사적인 요소가 들어간 전시 공간에도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 말은 이제 아베바의 주도하에 변형된 전시 공간도 스카르파가 이제 변형을 하였고, 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스카르파는 페이크라고 이제 평가를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건축적인 표현을 정당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이제 1 층, 그러니까 0 층을 보시게 되는데, 여기서 0 층에서 이제 엔필라데로 된 방들, 아까 저번 시간에 가연이가 말했듯이 이게 이 한 곳에서 이제 반대쪽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뚫린 일자로 된 동선을 통해서 보이는 이런 전시 공간이나 이런 형태의 공간들을 엔필라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0 층에 되는 모든 공간에는 이제 스카르파의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벽에는 석회 모터로 마감을 하였고, 이제 바닥은 광택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베로나 지역의 석회석으로 바닥에는 이 테두리를 마무리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 중심축에 보시면 이 표면상으로 보이는 이제 강제 빔은 새로 만들어진 이 낮은 천장을 지지한다고 되어 있고, 엄 서로 다른 이제 건축 재료들을 구별하는 동시에 인제 연결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아까 언급했던 이 예배당을 내부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철 바닥, 그리고 어두운 벽, 좁은 채광창, 그리고 철로 된 창문 프레임, 이런 격자로 된 미닫이 문을 완전히 현대적인 외관에 기여하지만 이 공간에서 둥근 아치의 역사적인 요소는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 바깥 입면에서 보시게 되는 이 아치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강철 프레임으로 된 박스, 그리고 창문 프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위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평면을 넣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좁은 예배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간이고, 이 두 번째 사진은 여기서 바라보는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아 여기서 한 번 더 이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레지아이고, 이게 아까 타워 툼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막사가 되는 부분인데, 이 레지아에서는 스카르파는 새로운 보존된 건축 요소와 새로운 건축 요소와 이제 보존된 요소가 대조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스카르파는 도시벽을 통한 연결 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토레 델 마스티오의 1층 뮤지엄에 연결하기 위해서
계볼백 아까 말했던 아치 형태의 이 아치 형태의 이런 문 위쪽 부분을 철거하였고 벽돌로 된 계단이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아까 언급드렸던 포르타 델 모비오이고 이 문을 통해서 이 타워에 있는 계단을 통하게 되는데 예 네 여기서 이제 벽돌로 된 계단과 어 벽돌로 계단이 세워졌다고 아까 드렸는데 여기서 비제팅적으로 배치된 여러 틈의 이런 어 틈을 통해서 이 전체 큰 볼륨의 이제 무게감이 있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완소시켜 준다고 되어 있고 이제 철로 된 난간과 그리고 목재 손잡이는 현대적인 건축 요소로 인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층 공간에는 프레스코화로 된 벽과 그리고 유서 깊은 목재 천장 그리고 "거친 석고벽과 강철 프로파일이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층 공간의 사진을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중에 한 공간이 지금 추정되는 공간인데 이 벽에 보시면 이제 프레스코화된 벽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천장에는 나무로 된 기존에 있던 나무로 된 천장 바닥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강철 프레임 강철 프로파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창문에 나와 있는 이런 프로파일을 말하는 것이 않을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아와 이제 몬툼 아까 말했던 이 타워를 이어주는 다리가 매우 흥미롭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단형 청장과 거친 노출 콘크리트로 만든 후면 벽은 벽돌에 탄입된다. 나무 무늬의 흔적은 거푸집에서 명확하게 보이고 레지아의 나무 천장은 현대 구성 요소의 상징적으로 옮긴다. 넓은 창문으로 남쪽의 작은 정원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지금 연결 브릿지인데 이제 넓은 창문으로 남쪽의 작은 정원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쪽 지금 넓은 창문을 알 수 있고 이제 나머지 설명되어 있던 부분은 여기에 관한 사진들이 없어서 제가 사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연결 브릿지가 네 이쪽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레지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방문객들이 다시 한번 이쪽 공간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어 이 콘크리트와 나무로 만든 이 대각선으로 놓인 다리를 통해서 어 이 승마상을 한 번 더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계단과 이 공간을 통해서 이 동성을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양하고 현대적인 설치 그러니까 장치들은 카스텔베큐의 시간의 층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들은 실제로 연결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박물관의 건축적 연속성은 사용된 콘크리트와 철제 요소와 역사적 물질 사이에 확립된 대조에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축 요소는 역사적 건축 요소와 근본적으로 대립되지만 동시에 역사적인 건축 요소를 수용한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후부터는 어느 뭐 건축가들이라든지 다른 뭐 역사가들이 스카르파에 대한 어떤 평가적인 내용인데 어 첫 번째로는 스카르파는 건축 디자인 언어에서
스카르파의 고향인 베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되어 있고, 비잔틴 건축 전통의 모자이크는 동부 지중해 그리고 비대칭 고딕 스타일과 다양한 연관성이 있고, 종종 돌로 된 기둥을 통해 장식적이고 기하학적인 석재 마감을 함께하였고, 이러한 어 스카르파의 고향인 베니스 이런 수상 도시에 대한 신비로움 이런 것들은 스카르파의 건축 구성의 서론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대한 열린 이해와 추상적이고 엄 기하학적인 콘크리트, 강철, 유리로 된 형태의 그의 건축물은 결코 역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어 사실 이 부분에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냥 종합 현대적이란 말인 것 같은데. 역사적이 아니란 말이. 역사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나오는 이제 다른 건축가들이 평가한 내용이나, 네, 아까 승엽 씨가 말한 것처럼 뭐 현대적이다라고 이제 현대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석적 보존에서 역사적 요소는 현대 건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현대 건축 형태는 역사적 관념을 더욱 발전시키고 해석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건축 개념이다. 그것이 보존의 전제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의 문화유산과 충돌하고 이 시점에서 역사적 복원과 겹친다. 그러나 해석적 복원은 종합 예술 작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요소들이 결합되고 대조되는 콜라주 기법을 사용한다. 새로운 전체 형상이 나타나며 이 부분은 급격한 붕괴로 표시된다. 해석적 보존은 대조와 연속성의 변증법에 의해 정의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어, 해석적 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이해가 안 돼요. 이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저도 지금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너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사실 그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해석적 복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해석적 복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책에서 말하는 팩트에 대해서만 저는 찾았거든요. 그래서 스카르파가 말한 그 해석적 복원은 과거가 가지고 있는 것과 스카르파가 생각하는 이제 자기 건축적 표현, 현대의 물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짜임? 아까 첫 페이지에서 말했듯이 짜임과 같은 것을 나타낸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잠깐만. 해석적 보존이랑 지금 역사적 복원 이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석적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건축가가 리노베이션 과정, 리컨스트럭션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좀 대비를 시키거나 하는 식의 어떤 콜라주를 사용하는 걸 말하고, 그냥 역사적 복원 그리고 보존 이런 거는 좀 더 사니어룸에 가까운 좀 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걸 읽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역사적 복원이 사니어룸 쪽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그 건물을 해석을 해갖고 기존 시대로 돌리는 복원을 말하는 게 아닌가요? 해석적 보존이 오히려 현대적인 건축 양식하고 이제 그러니까 현대적인 건축 양식을 도입을 해갖고 기존에 있었던 역사적인 복원이 아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복원을 하는 양식 같은데,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상충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사적 복원이 당시에 그걸로 돌리는 게 아니라 역사적 복원은 다른 시대의 양식을 써도 어쨌든 양식 안에서 이제 노는 거예요. 근데 아까 몇 번 이 스카르파가 이전에 아베나인가? 네, 아베나.
아베나가 한 작업을 페이크라고 한 2번, 3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아베나가 이제 이거를 복원함으로써 혹은 이제 새롭게 자녀롱하면서 여러 가지 양식들이 혼합됐다 이런 식으로 언급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나는 어쨌든 복원하는 원칙이 어떠한 양식에 근거해서 복원했는데 이 스칼파는 현대적으로 생각해서 이 양식에 국한되면 안 되고 뭐 어쨌든 비대칭 아까 쓰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베네치안 고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런 비대칭성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한 모티브는 따오되 근데 과거의 양식에 얽매여서 그렇게 하는 거는 현대 시대의 관점으로는 페이크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 같아요. 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지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스팀이 말하고자 하는 거랑 뭐 건축가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집중을 못 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설명에 이제 도면이나 이런 건물에 대한 설명에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근데 스카르파가 여기서 페이크라고 말하는 거는 그 페이크적인 복원을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페이크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지양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스카르파는 같은 양식 안에서 이제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그냥 아예 아니요, 뭐 양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완전히 그냥 새롭게 약간 예술하듯이 여기 아까 말했듯이 예술하듯이 이렇게 콜라주 하듯이 그냥 해석적 보존을. 그러면은 페이크를 지향해야 되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페이크는 양식이 페이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에서는 예를 들어 지금 관점에서 뭐 이 바로크 형식으로 좀 내가 덧붙여서 이거 하는 게 좋겠다. 여기 바로크가 어울린다. 이렇게 하는 게 자체가 페이크라는 거예요. 그치.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양식에 국한돼서 거기에 갇히는 게 페이크다라고 이제 스카르파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아베바 주도가 처음에 리노베이션 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고딕 양식 파사드 그리고 르네상스 파사드가 생겼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말씀하시면 돼요. 고딕 양식 파사드랑 이제 르네상스 파사드가 생겼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원래 기존에 있던 건물 인면을 완전히 뜯어서 이 고딕 양식과 르네상스가 이제 붙여지게 된 건데 이것 또한 어쨌든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남겨둔 게 아니라 뜯어서 새로운 것들을 붙였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러한 방식 때문에 이제 스칼파가 이제 페이크라고 말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아베나가 그 뭐지 실내 리노베이션 한 부분 사진 있잖아요. 실내 사진 뒤에 계단 있고 이렇게 벽에 뭐 걸려 있고 그거 보면 뭐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그냥 되게 이거 뭐 전형적인 진짜 되게 올드한 느낌의 그건데.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 지금 왼쪽에 이제 레지아 부분의 이제 공간인데 이제 레지아 말고 이 막사로 사용된 부분의 사진은 이전의 사진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사진은 이 공간인데 이 공간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지금 복원이 되었거든요. 이 계단만 지금 철제로 된 계단으로 바뀌었고, 네. 스카파는 확실히 근데 되게 뭔가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자기 모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베네치안 고딕은 원래 이런 식이 아닌데 아무튼 이 사람은 고딕의 그런 미학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베나가 한 것들을 이제 비판을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도 고딕을 잘 공부한 적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고딕의 그런 비대칭성이 나온 이유는 이러한 현대적인 뭐 때문이 아니라 고딕 때는 이게 인면에서의 밖에서 볼 때의 그런 균형이나 비례를 중요시한 게 아니라 실내에서 어떤 그 실의 높이에 따라서 혹은 그 실의 요구에 따라서 창문을 뚫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실용성에 입각한 건데 이 사람이 설계한 것들은 사실 굉장히 실용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그 보여줬던 그 동상 스태츄에 있는 그런 부분의 그런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이 그래서 왜 굳이 베네치안 고딕을 언급을 했나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그리고 세진형이 가보셨다고 했으니까 이 지금 도면을 보면서 동선이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1층이고 여기가 그 바로 위층인데 여기 처음 이 새로 생긴 입구를 통해서 들어온 다음 이쪽을 통해서 전시 공간을 보게 되고 그 다음 이쪽 계단을 통해서 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는지를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 거기는 바로 그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마당 통해서 네. 마당 쪽에 보면은 철로 된 다리가 있거든요. 새로 만든 다리. 그 다리를 통해서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도 지나고 한 번 더 지나요. 그다음에 이거는 위아래잖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쭉 가면은 아래로 네. 거기 말고 화살표에서 거기는 서쪽이고 그 이쪽 남쪽으로 쭉 가면은 또 서쪽으로 옮겨진 다리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그 장면을 네. 제 페이스북 그 배경 사진에 넣어놨어요. 그 프로필 말고 그 위에 있는 거기에 딱 그 장면이 있는데 넘어간 자신. 그래서 이게 제 기억에는 아마 아까 보여줬던 탑 있잖아요. 막 그 남쪽 인면 탑인가? 그 왜 일반 시민들 감시하려고 만들었다는 탑. 네네. 그 성벽 건물에도 큰 전시가 있어서 글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시실로 들어가면 또 계단이 글로 이어져가지고 들어가고 또 거기서 보고 하다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성벽 위로 올라와서 쭉 가다 보면 아까 말했던 레지안과 글로 이어졌던 것 네, 같은데. 레지아 부분이. 근데 거기가 네. 제일 마지막으로. 근데 여기 아까 포탈 제가 발견된 포탈 말씀드렸는데 여기 문을 통해서 이제 레지아로 연결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 왼쪽 위에 사진 보면은 계단 있잖아요. 약간 저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 계단, 그 오른쪽에. 이쪽 계단은 지금 여기로 연결된 계단이에요. 여기 2층에 지금 새로 만들어진 다리를 통하는 계단이고 이렇게 등 걸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저 궁금한 게 네. 아까 왜 지붕 이렇게 구리 지붕으로 새로 이렇게 연장시킨 거 있잖아요. 사진 있어요 혹시?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원래 지붕 부분이 없었던 거죠. 없었는데 네, 없었는데 연장시켰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쪽 부분. 지금 이 중간에 보이는 이 철로 된 이 보도 새로 설치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 지금 구리로 된 이 천장 지붕도 새로 연결된 부분이 그리고 이 테라코타로 된 이 기둥이 원래 남아있던 부분이고 기존에 남아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새로 설계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샤프트랑 그리고 여기 새로 지어진 이런 계단과 이런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 원래 1층에만 벽이 있었는데 그걸 허무르고 네. 지붕을 조금 연장시킨 거잖아요, 맞죠? 네, 거기에 대한 흔적이 이제 여기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붕 패턴을 되게 재밌게 본 게 만약에 저까지 원래 지붕이 원래 있었는데 어떤 뭐 사건이나 사고로 해가지고 지붕이 만약에 허물어졌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복원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은 지붕의 패턴을 기존에 있는 저 테라코타 지붕이랑 똑같이 세로로 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원래 없는 지붕이었고 확장된 개념이라고 하니까 이제 패턴을 의도적으로 좀 가로로 둔 것 같아서. 승엽이는 항상 철학적이야.
생각도 못했는데. 반대쪽도 같은 패턴이네요. 아니, 제가 생각한 게 맞았나 그냥 궁금했어요. 이 사람도 뭔가 그렇게 의도하고 저렇게 만든 것 같아서. 사실 그 해석의 차이니까 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건축가들이 그렇게 막 작품할 때 그렇게 막 많은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해석해 주는 사람에 따라서 건축가가 다시 재정이 되는 거지. 그 뭐지? 감각의 단면인가? 배영미 교수님이 쓰신 책, 그 승효상 건축가에 대한 책 보면은 진짜 그거 되게 어려워요. 책이 그 이로제 건축에 대한 책을 담고 있는데 그게 사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막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런 의도와 뜻을 담고 근데 해석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감사하게 해석해 주시면은 여기 마지막 페이지 보면 여기도 그 이후에 이후에 이런 이론가들이나 이런 니콜라스 올스베어 이런 사람들이 막 이 스칼파를 평가해 준 게 뭐 이 스칼파는 뭐 혁신 이런 거를 통해서 새로운 이런 장을 열었고 그리고 뭐 리스토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뭐 일깨우고 그리고 건축의 시적인 잠재력을 또 일깨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한 거는 이거 베그리프의 인터프리랜드 앤 레컨스트루션 바로 전 문단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건. 네네. 되게 한국 분들 스칼파 좋아하시는 건축가분들 되게 많은데.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태리 건축가들이 그 건축적인 요소를 사용하는데 되게 신중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약간 이런 작품 같은 거 볼 때 그런 걸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이노의 그 동상 이렇게 처음에 세진영이 샤프트라고 얘기했던 그거 사진 볼 수 있어요. 여기 말하는 거죠, 지금. 네. 저는 이것도 뭔가 좀 재밌게 봤던 게 저게 사실 어떤 건축에 있어가지고 구조적인 의미를 가지진 않잖아요. 그냥 네, 이 동상을 위에 올리기 위해서 저런 구조물을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이랑 저 어떤 장식적인 구조물이랑 구조물 아니지 장식적인 어떤 구조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 바닥에 보면은 살짝 띄워져 있잖아요, 뭔가. 현재 지금 바닥이랑 저 구조물 사이의 간격을 둔 걸로 보이거든요. 난간 있는 데랑 그 옆에랑. 여기 말하는 아니 그 건가요? 완전 바닥이요. 여기 말하는 건가요? 틀이 있잖아요, 거기 약간. 음. 그런 것도 뭔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뭔가 들었던 것 같아요. 요소를 사용하는데 뭔가 되게 신중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난간, 계단, 바닥 이런 거 가면은 뭐 쭉 가다가 끊고 그리고 뭐 띄우고 난간이랑 벽 사이 이렇게 띄우고 이게 하는 것들이 현대 건축가들이 사용하는 모티브의 좀 원형인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되게 지금 많은 건축가들이 이런 뭔가 재치라고 하면 재치인데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 사람이 저도 학부 때 처음 이론 수업에서 처음 배웠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많은 건축가들이 또 여기에 영감 받고 지금까지도 또 널리 사랑받는 그런 건축가로 그런 영향을 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